장점은 통상적으로 매매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투자 난이도도 낮은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품 발품을 충분히 잘 팔고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분양권을 가지려면 청약에 당첨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부동산 투자 종류들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에서도 나한테도 잘 맞는,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투자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뛰어들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머니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종류와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크게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선택하셨다면은 그냥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앞서서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종류와 그 종류마다 장단점을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일반 매매 투자, 두 번째는 경매 투자, 세 번째는 분양권 투자, 네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입니다. 이 네 가지의 종류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매매 투자입니다. 일반 매매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인중개사에 가서 물건을 보고 매매를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면, 장점은 통상적으로 매매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투자 난이도도 낮은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품 발품을 충분히 잘 팔고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죠. 반대로 단점은 접근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 오르지 않는 물건에 투자를 할 경우도 생기고 매도가 되지 않는 물건에 투자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피스텔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임대나 매도는 잘 될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으로 일반 매매 아파트 투자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선품을 파는지, 그리고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시도를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어플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다음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매 투자입니다. 경매 투자는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주인이 이자 원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아서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에서, 즉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집 주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경매 물건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만큼 내가 실력만 있다면 수익을 내기에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법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충분한 공부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허무하게 투자하려는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 매매 다음으로 경매 투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경매 투자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권 투자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분양권을 가지려면 청약에 당첨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피라고들 얘기하죠. 돈을 얹어서 더 주고 내가 그 분양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피를 주고 사는 이유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시세가 충분히 내가 피를 주고 산 만큼보다 수익이 날 거라는 계산을 하고 그렇게 보통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넣지 않아서 자리가 많이 남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미분양 난 부분을 사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미분양이 왜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처음 계약 시 아파트 금액의 10%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억대의 큰 돈이 있지 않아도 가능한 투자이고, 그렇게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중도금과 잔금만 잘 납부한다면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단점은 첫 계약금은 조금 들지만 중도금과 잔금 납부에 모든 돈을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도금, 잔금 대출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잔금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하고 대비해서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잔금을 못 치게 되면 계약금을 다 날려버리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가장 어려운 투자죠.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은 보통 하나를 부셨다가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재개발은 동네를 부셨다가 새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고 오래된 주택가 동네는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 재건축 재개발은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장점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을 시에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돈이 엄청 오랫동안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고, 즉 투자를 했을 시에 나의 투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보통 아이를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부동산 투자 종류들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이 많이 여유있고 그리고 투자 고수들이 많이 하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4가지의 부동산 투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물건들의 종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가지 종류의 투자 방법에서도 최대한 아파트 쪽으로만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내가 해야지라고 선택을 하셨을 때 이 4가지 종류에서도 나한테 더 잘 맞는,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투자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뛰어들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종류들을 골고루 다 공부를 한 이유가 현재 나의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더 잘 맞고 유리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저는 이렇게 종류마다 투자 프로세스와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자신한테 더 맞는 종류의 투자를 앞으로 잘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초보들을 위한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입문자나 초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길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성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